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46번째 시간으로 몽골 여행기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여행기 1일차 8월 4일 한국 날씨 맑음, 몽골 울란바토르 날씨 비, 비행 8시 15분 인천공항 출발 11시경 울란바토르 도착. 관광 일정 자이산 성장기념탑 이태중기념관 북특한 궁전. 아침에 새벽 어둠을 뚫고 캐리어 2개의 가방 하나 그리고 각각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내방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가 신대방 상거리역에 도착하는 것은 4시 50분경이었다. 이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위원장의 버스는 다른 방향이었다. 핸드폰으로 예약을 취해보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다. 일행은 모두 10명인데 서울에서 4명 출발하고 6명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했다. 남자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었다. 도착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서울팀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려야 했다. 휴가철이라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인산인화했다. 이리저리 수속을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겨우 도착하고 보니 긴 행렬의 줄 행렬이 끝이 없이 보였다. 간신히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수속을 마치고 안으로 들었다. 면세품점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샀다. 탑승구에서 겨우 일행인 위원장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에도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교유했던 터라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스스럼이 없었다. 지 위원장은 건설사 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둘째 아들이 삼성 SDI에 취업을 해서 그곳 연수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큰아들도 유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기내식으로 나온 흰 쌀죽 등으로 요기를 했다. 짐을 꾸리고 정비를 하느라 집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비행시간 동안 부족했던 잠을 좀 보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게이트로 빠져나오니 통역이 안내 표지판을 들고 우리 일행을 찾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인근 찻집으로 이동했다. 차를 시켜서 한잔 마신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32여 분쯤 기다렸을 때 부산에서 출발한 일행이 도착했다. 부산에서 온 세 친구는 모두 학교 동창이었다. 세 부부였다. L 교수는 모교에 재직 중으로 학장까지 지낸 명망 높은 이였다. 우리는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이드를 따라 버스로 이동했다. Y 사장의 경우는 거의 30년 만이라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대형 버스에 짐을 싣고 출발했다. 먼저 식사를 했다. 중식이었다. 식당은 한강이라는 상호의 한국식 식당이었다. 간단히 맥주를 한 잔씩 했다. 메뉴는 한국식이었다. 맥주는 타이거 맥주였다. 스프와 야채 그리고 소고기가 나왔다. 카페 같은 분위기였다. 야외도 좌석이 있었는데 실내로 착석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해야 했는데 관두고 말았다. 맨 먼저 찾은 곳은 항상 화장실이었다. 인증선을 찍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건배제의도 있었다. 울란바토르의 시내 관광을 위해 맨 먼저 들른 곳은 자이산 성정기념탑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사장은 포항에서 제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사모님은 부산시 공무원이었다. Y군은 거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올라갔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몽골 사회주의 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탑이었다. 울란바토르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입구에는 한 사나이가 독수리를 데리고 있었으며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높은 탑 입구 쪽에 위치해 있었고 탑을 휘감아서 원형 형태로 된 안쪽에 그림들이 혁명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우산을 쓰고 사진을 찍는 상황이어서 불편한 상태로 관광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버스로 와서 인근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찾았다. 이태준 선생은 1883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했다. 세브란스 의학교 2기를 졸업한 후 1914년 몽골에 이주하였으며 몽골인의 각종 질병 치료에 헌신했다. 몽골 사회에서 하늘이 내린 의사로 존경을 받았으며 국왕의 주치의로도 활동하였고 공문을 인정받아 최고원장인
에르데닌 오치르상을 수상하셨다. 의열단으로 일제 타도를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나 1921년 일본과 연계된 백개 러시아군에 의해 울란바토르에 의해 살해되었다. 기념관에는 그의 사진 그리고 묘지 등이 있었고 코스모스도 피었다. 이국 땅인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와서 몽골을 위해 헌신한 이태준 선생의 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은 북측한 궁전이었다. 몽골 불교의 마지막 궁이었다. 단청등이 다 벗겨져 세월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었다. 개선문과 절, 2층 목조 건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북측한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박제동물과 그가 남긴 유물 등이 전시되어져 있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져 있었다. 울란바토르 수 바타르 광장에 들렀다. 1921년 7월 혁명 영웅 담다니 수크바트로가 중국으로부터 몽고의 독립을 선언했다. 중앙에는 징기스칸이 앉아있었고 양측 좌우측에 쿠빌라이 칸 등의 동상이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김하상이 있었다. 이곳에서도 기념 촬영을 했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광장을 둘러싸고 여러 건물들이 즐비했다. 오페라 하우스도 있었고 동쪽에는 동방견문로고의 저자 마르코 폴로의 동상도 우뚝 솟아 있었다. 관광을 마치고 들른 곳은 식당이었다. 연지식이었다. 와인을 한 잔씩 했고 약주도 곁들여졌다. 첫날이라 모두들 피곤한 상태여서 더 이상 술자리를 갖는 것은 무리였다. 호텔은 이리저리 변경이 되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곳이 라마다였다. 시설은 훌륭했다. 우리 호텔에 못지않았다. 2일차 8월 5일 토 테를지 국립공원 징기스칸 기마상 거북바위 아리아발 사원 성마체험 유목민생활체험 서식 걸어흙 아침은 호텔의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가능했다. 한국인 셰프가 있어 한결 든든한 느낌이었다. 그는 계란 요리를 해주고 있었다. 반숙 오믈렛 또는 야채 오믈렛 등이었다. 제법 시간이 걸렸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지위원장은 반숙을 둘을 받아서 간장소스와 밥에 비벼서 먹었다. 한국식 간장은 특별히 한국인 셰프에게 정중히 부탁해서 얻은 것이었다. 빵과 잼을 발라서 먹기도 했고 요거트도 인기가 좋았다. 처음에는 견과를 찾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고서 요거트에 그것을 넣어서 먹기도 했다. 해장이 마땅치 않았다. 해장을 위해 속을 풀만한 얼큰한 국물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매일 숙소가 달라지니 짐을 꾸려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호텔에서 출발은 9시경이었다. 테를지 국립공원까지 1시간 30분쯤 소요됐다. 중간에 돌무덤 같은 샤머니즘의 장소에 내려서 기념 촬영을 하고 탑돌이를 하는 식으로 세 바퀴를 돌았다. 청명하고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한쪽에서는 여러가지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다. 다음은 중식을 하러 기르처럼 생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곳에 만난 한국인 관광객이 잠깐 설명을 해주었다. 게르에서의 잠은 괜찮았냐고 했더니 잘만하다고 했다. 일행들은 산등성이 위로 난 길을 따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산행을 갔다고 했다. 식당을 나와서 한참 이동하던 중에 집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고백을 했다. 식당에 급하게 전화해서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목적지로 가던 길에서 차를 돌려 다시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미니버스편에 핸드폰을 보낸다고 했는지 아무튼 버스기사가 버스를 정차시켜놓고 그를 만나기 위해 초원을 가로질러 뛰어가서나 그 기사가 가는 바람에 만날 수는 없었다. 다시 버스를 추적해서 버스기사와 조우해서 사정을 확인했는데 핸드폰은 받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니버스 관광객들이 성마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가이드와 함께 집사람과 함께 소형버스를 타고 게르식당으로 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찾아왔다. 1시간쯤 소동이 있었고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징기스칸 기마상이 들판 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다.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기마상 위에 사막을 조방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지 못했다. 징기스칸이 처음 대륙을 정벌하고 시작했던 곳이라고 했다. 말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동쪽이라고도 했다. 사방천지에서 다 기마상을 볼 수 있을 만큼 기마상은 거대했고 웅운한 기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옆쪽으로는 철로 만들어진 실제와 비슷한 기마상이 10여 개가 바닥 위에 서 있었다. 기마상은 2010년에 완공이 되었고 울란바토르에서 54km 떨어진 곳의 전진 불독 초원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상 50m, 건물 높이 10m의 동상 높이 40m였다. 테릴지 국립공원이 있는 거북바위는 오랜 세월의 풍상을 느꼈음을 느껴볼 수 있었다.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화장실이었다. 문도 부실했고 예전 시골식 화장실이어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광철도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